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평화롭고 장수하는 삶을 누렸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꿈꾸는 장수의 시대는 결코 아니었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혹독했던 생존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오늘 이 시간,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며 과연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존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선 후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화려한 양반 문화가 꽃피고 세련된 문물들이 발달하며 학문이 융성했던 시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한양의 번화가에는 활기찬 인파가 오가고 사대부들은 풍류를 즐기며 시를 읊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넓은 논밭에 곡식이 무르익고 초가집 마을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 뒤편에는 이미 대다수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불안정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평범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풍요로움과 안정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고 대다수 백성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지친 뒷모습과 불안한 눈빛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을 이토록 위태롭고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생명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기근이었죠. 잦은 흉년은 농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년에 한 번씩 가뭄과 홍수를 번갈아 내렸고 메마른 논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으니 굶주림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백성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온 마을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죠. 두 번째, 적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콜레라나 천연두 같은 무서운 질병들은 한 번 창궐하면 마을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 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병든 가족을 위해 초라한 민간요법에 매달려 보지만 속수무책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오물로 가득한 길거리와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은 전염병이 번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고요.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수탈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세금과 공납으로 대부분 빼앗기고 나면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었죠. 굶주림에 지쳐 정처 없이 떠도는 백성들의 행렬은 비극적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높은 사망률을 상징하듯 이름 모를 작은 무덤들이 들판에 쓸쓸히 늘어서 있었던 풍경은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무수한 생명이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간 슬픈 역사의 단면이었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그들의 평균 수명을 처참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은 얼마나 짧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충격적인 현실은 이제 숫자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잔혹한 숫자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이 과연 우리 조상들의 삶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제는 차가운 숫자를 통해 그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후기, 혹독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인간의 탐욕까지 더해져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던 그 시대에 과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통계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공문서 조각이나 붓으로 그려진 희미한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수많은 개인의 비극적인 삶과 고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의 초라한 제사상,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절망하던 어머니의 무너진 가슴은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시 의학서나 기록에 남겨진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묘사들은 그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수많은 이름 없는 묘비들이 쓸쓸히 늘어선 들판의 풍경은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던 어린 생명들의 무덤은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힘겨웠는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죠. 이토록 압도적인 영아 사망률은 단순히 통계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한 가족의 희망을 꺾고 공동체 전체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조선 후기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와의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살아가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건강하고 긴 수명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이 충격적인 숫자의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인간 생명의 덧없음과 강인함이 공존했던 잔혹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어떤 희망을 찾아 삶을 이어갔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서 계속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조차 찾기 어려웠던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살아가는 매일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끈질기게 생명의 불씨를 이어갔죠. 메마른 땅을 땀으로 적시고 굳은 날씨에도 밭을 갈아 가족의 끼니를 책임지는 모습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의 발현이었을 겁니다. 병마와 굶주림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두레나 푸만리처럼 공동체가 힘을 모으는 지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나누고 또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을 테죠. 서로의 고통을 보듬고 작은 기쁨을 나누며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거친 바위 틈을 뚫고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는 자연의 순리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도 희망은 아주 작은 불씨처럼 꾸준히 타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하고 긴 수명은 어쩌면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수많은 죽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어져 온 끈질긴 생명력의 위대한 결과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조선 후기 백성들의 짧고 고통스러웠던 삶은 단순히 흘러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는 준엄한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모든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조건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셈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굳건한 생존 의지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과 몇 세기 전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싸웠는지 되새겨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장수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준엄한 교훈 속에서 미래 시대에도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경각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처절했던 생존의 시대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격동의 근대,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함께 조선의 생활 환경과 평균 수명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은 짧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은 결코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예측 불가능한 재앙 앞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삶을 향한 강한 의지를 놓지 않았죠. 메마른 땅에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잦은 병고와 가족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며 그들은 묵묵히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무수한 개인의 사연 속에는 폭우와 가뭄, 그리고 이름 모를 전염병 같은 거대한 재앙이 닥쳐와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숨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고 내일을 기약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이죠.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하던 암울한 시대에도 농민들은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통해 서로를 굳건히 지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이웃이 흉년으로 고통받으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나누어주고 병으로 쓰러지면 온 마을이 나서서 보살피며 함께 농사일을 하고 슬픔을 나누며 삶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냈습니다.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듯 그들의 생명력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움트는 희망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했던 위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자 공동체의 숭고한 정신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건강한 삶과 긴 수명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불과 몇 세기 전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는지 되새겨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는 우리에게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깨워주는 준엄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조건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야만 하겠죠.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찰은 비단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조들의 굳건한 생존 의지와 희망을 향한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준엄한 가르침 속에서 미래 시대에도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새로운 전염병이나 환경 변화, 혹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 지혜롭게 살고 다가올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처절했던 생존의 시대는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격동의 근대,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함께 조선의 생활 환경과 평균 수명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